자연과 인간. 그래서 살림 치유를 붙이긴 하는데, 제가 자연과 인간을 어떻게 강의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학회 이런 데 와서 가끔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꽃대기 앞에 주름 잡는 거더라고요. 영어로는 꽃대기 앞에 주름 잡는 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교수님들이시니까. 물고기 수영 가르치기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수영 가르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는, 산림복지가 우리가 이 용어를 만든 지가 좀 됐지만, 법률 용어는 5년 됐어요. 그래서 산림복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렸으면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주름 조금 잡는 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올라오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자연과 인간 살림 치유 이렇게 프로시딩이 있던데, 저는 이제 법률 용어긴 하지만 살림 복지 이렇게 좀 했고요.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이게 넘어가요. 제가 이걸 할게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특히 교수님들 앞에 서기 부끄러운 거는,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러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쪽에 좀 관심 갖고 있으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것 중심으로 좀 슬라이드를 좀 몇 개 만들었고요. 첫 번째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자연이 뭔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서 백과사전에 나오는 거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자연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거 보면은 좀 인위적이지 않은 거, 이게 자연인 거죠. 근데 이게 영어권에서는 또 자연에 대립되는 말,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사람들이 좀 생활하고 그러면서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자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스스로 그러하련, 뭐 이렇게 당연히 그러한 이런 거죠. 인위적으로 뭐가 보태진 거가 아니라. 한자를 좀 많이 배우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자를 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하련이 왜 그러하련인가 해서 네이버 한자 사전에 찾아서 이걸 해자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대로 그래야 돼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소위 육다월 그래서 고기하고 다월하고 같이 쓰는 그런 거, 고기입니다. 오른쪽에는 뭐 같습니까? 개입니다. 그 밑에는 불이에요. 점 4개가 이제 불화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이해를 안 했어요. 왜 그러하련이 저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옛날 그러할 때는 A인지, 요새는 우리나라도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거긴 한데, 저런 뜻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어로도 우리 국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 네이처를 찾으면 본성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고 있는 뭐 속성 이런 건데, 우리는 본성으로 이렇게 저기하지만 영어로는 사실 실제로 여기는 자연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같다는 거가 되게 흥미로운 더라고요,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실까요? 중간거가 포워드인가요? 중간거 넘어.
그래서 우리 자연 그램은 뭐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거 몽땅 따지니까 사실 우주까지 생각을 하고 뭐 해, 별, 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과 우리 인간하고 관계가 어떨까 해서 역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해왔어요. 우리가 우주 역사를 한 138억 년 그러대요. 지구 역사는 45억 년. 식물은 5억 년 맞나요? 5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 사람, 원생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걸 한 6, 700만 년 전쯤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호모 사피엔스죠. 유발 하리버의 그 사피엔스는 10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다고 보면은 지구 역사로 그 비교를 하면 0.002%입니다. 아마 우리 인류의 이런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위치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적이 되고요. 우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잘 아시는 유시화의 저 시집에 보면 중간쯤 어디에 그 별들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칼라라의 사막에서 부시맨이 백인 인류학자를 만나서 인류학자한테 너 저 별의 노랫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안 들리죠? 뭐 여러분은 안 들리시죠? 근데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언덕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별의 노랫소리가 들리니? 그랬더니 또 안 들리죠? 뭐. 그러니까 부시맨이 보기에 야, 좀 뭐 딱하다. 그렇게 했다는 시입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인가요?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 오감 중에 거의 제일 많이 잃어버린 거가 청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옛날에 우리 그 인류의 조상들은 매일 저런 거 보고 살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복지진흥원에서 신중년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하고 그래요. 신중년. 저 같은 사람이 신중년입니다. 옛날에 은퇴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숲속에 있으니까,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별을 보여주고 그러면 막 우는 사람들이 돼요. 내가 뭐 하고 살았나 그동안. 이런 좀 뭉클한 그런 적이 있고, 우리 현재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제 인터넷 보다 보니까 저런 디 인터내셔널 다크 스카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별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지금 100개 저런 공원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영양의 반딧불이 공원에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런 거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별이 쏟아지는 그런 밤을 언제 보셨나요? 금년도에 보셨나요? 잘 없어요. 저 작년에 우리 저 치유원에 한번 가서 봤고요. 제가 동서양의 우리 자연관 얘기 많이 하는데, 먼저 동양의 자연관을 뭘 갖고 말씀드릴까라는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이 성화시도는 그 태계 이황이 선조한테 성인이 되는 학문 이런 거라고 해서 10도 10개의 그림으로 이걸 해서 선조에게 바치는 그런 거고요. 동양 쪽에서 뭐 자연관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도가가 제일 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무의 자연이. 그 다음에 불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태계 선생님이 직접 그린 거라기보다는 이제 저쪽 그 중국에서 11세기 거예요. 주돈이, 장제 이런 분들이 진 거를 갖다가 편집해 놓은 그런 거긴 한데, 여기 보면 이 당시에는 그 유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가나 불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사실은. 조선 유학으로 됐을 적에는 사실 전통적인 유학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죠. 유학은 대체적으로 도교에 큰 비판을 받는 그런 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한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서 좀 따온 건데, 무국이 태거, 이게 뭐 하늘 우주면서 하늘이면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가 이번에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무의, 무불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 않지만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고, 음양 오행을 거쳐서 만물이 생기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이제 서명도가 두 번째 그림인데 이것도 흥미로워요. 첫 번째가 건칭모,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곤칭모, 땅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게 사실 옛날에 그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인류 문명이 나오기 전에는 다 땅을 어머니라 불렀던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천지지색,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인 게 내 몸이 되고 천지를 이끄는 것이 나의 본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야, 우리 주위에 있는 거가 자연이라고 그런다면 거기에서 나의 좀 위치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양에 대한 뭐 자연의 시각 우리 이제 통상 하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철학자 두 명 얘기를 하죠.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걸로 유명해진 분인데 좀 알아야지 뭐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 아닌가 모르겠어요. 베이컨은 우리가 이제 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얘기하는 철학자거든요. 우리가 서양의 자연관 그러면서 항상 비판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데카메론이죠. 이분은 이제 자연과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고 자연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양의 자연에 대한 시각이 이런데 가만히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양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요새 그러면 동양은 어떤 얘기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성악 10도나 이런 데 나온 것 같은 자연을 우리가 보고 있나요? 현재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그 개발도상국 보면 다 서구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요것은 여러분 총균세로 잘하시는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 다음에 쓴 책이에요. 그 요 밑에 있는 거가 이제 저쪽 남미 쪽에 있는 이스터 섬에 있는 건데 그쪽에 문명이 붕괴하는 과정을 이런 순서를 따라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농지 개간하고 또 식량 공급 등을 위해서 산림 파괴가 되고 토사 유출이 되고 홍수가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문명이 붕괴한다는 그런 거고요. 북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그 자료도 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북한이 사실은 저런 비슷한 그 경우에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산림이 헐벗어지기 시작을 한 것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는 90년서부터요. 그때 그쪽에 이제 물자 이런 거 그 교류나 협력이 안 되니까 식량이나 연료를 산에 가서 채취를 하면서 산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던 거거든요. 그 뒤로 연차적으로 그 아주 홍수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북미 인디언들의 그 서적들을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 우리가 저 당시 저 시대로 가서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면서 저 사람들이 했던 거를 좀 배우고 공부받아야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지는 나의 어머니, 이거가 그러니까 아까 그 성악 10도 서명도에 나와 있던 그 같은 얘기죠. 서양 사람들이 와서 땅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머니, 가족 같은 사람을 어떻게 파느냐 이런 얘기라고. 이 사람은 집이 원형집이었다고 해요. 이 원형집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태극도에 나와 있듯이 음양 오행으로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그런 의미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앞으로 좀 돌려주실까요? 예. 이분들이 이제 그 얼굴 흰 사람들이 와서 집을 내문학해 지니까 저 사람은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세상이 순환하는 그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참 우리 서울 저도 서울 가끔 서울이 집에서 이제 주말로 오긴 합니다만 빌딩 숲이에요. 그 동네 가면 별을 도는 거로 고사하고 달 보려면 뒷동산에 올라가야 돼요. 온통 네모난 그런 집.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아까 태극도 서명도 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 같고요. 비전 퀘스트. 인디언들은 성인식을 저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야외에 가서 뭐 4일 밤을 그대로 살아야 되네. 우리 신원준 총장님 그 아이다호 계실 때 이거 한번 하셨다고요. 요새는 이제 좀 그 뭐랄까 이렇게 이제 뭐 체험 이런 걸로 치유 이런 걸로 합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요새 청소년들 생각을 해보면 나의 사는 그런 비전이 뭔가 이거를 야외에 가서 그렇게 구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비전은 뭔가요? 우리 청소년들의 비전. 요거 19세기에 에머슨,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그런 분인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의미 있는 것, 뭐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 좀 몇가지 따왔어요. 자연은 영혼을 치유하는 성소다. 그 요새 자기 신뢰의 힘이라는 그런 다른 책이 또 하나 있던데, 자연은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이다. 요새 새로 나온 책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치유나 원의 치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고, 저는 이제 특히 의미가 인상적이었던 게 숲이라는 책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새로운 학기가 주어진다. 저도 나이봉으로다가 학위를 하나 했는데 아주 숲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저기를 보면 제가 그 식물처럼 살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동양철학자예요. 성균관대 교수님이신데 그 책보다도 제가 인상 깊었었던 거는 그분이 제가 한번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삶은 식물을 알기 전과 식물을 안 후로 나뉘어진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이제 더 넓혀서 해석을 그랬어요. 평생을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식물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식물을 읽으신 거죠, 사실은. 상당히 인상이 있었고. 이 책에 보면 너 자신을 알라는 자연을 알라가 똑같다는 얘기라고 그래요. 요새 자연이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정의할 때 말씀드렸던 네이처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가 그게 얕은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너 자신을 제대로 알면 거의 성인경지에 나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 모든 자연스러운 행위는 위대하다. 연평식 교수님이 여기 저 치유휴양분과가 있군요. 우리 치유원장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 4월 18일이 복지진흥원 5주년 기념이어서 연평식 교수님 와서 그 세미나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마무리를 짓으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옛날에 누구 개그맨 이경규가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웃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저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거예요. 가이아이로 지구 전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바이오필리아는 요번 저기 주제가 바이오필릭이군요. 바이오필리아도 뭐 잘 아시는 것 같고 어쨌든 바이오 생명, 필리아 사랑 이런 거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게 10만 년 전이 됐든 뭐 6, 700만 년이 됐든 계속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DNA에 자연에 가면은 기분이 좋은 이런 거가 프린트 돼 있다는 거죠.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이 처음에 얘기를 했고 이제 로딜슨이 얘기를 했는데 요새 이런 건 저는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사실 왜 저희 세대 보면은 우리 저기 서울에 TV 채널도 왜 이렇게 많은지 어쨌든 뭐 주말에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4-5군데가 동시에 나는 자연인이나 하잖아요. 숲속에서 뒤집고 놀던 사람들이 경제발전 시대에 거치면서 이 바이오필리아 이거가 엄청 눌려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신체적 질병으로 나오고 막 그랬었던 거라고 좀 보고요.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좀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저널리스트는
리처드 루브가 내처 프린시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7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저건데 더 뭐 하이테크 위비컴, 더뭐 내추위니. 우리 사회가 첨단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가 보기엔 6, 70년대에서도 지금까지 한 4, 50년을 우리 사회를 많이 보면은요, 보여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바이오시리아 본능은 계속 더 억눌러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더 많은 자연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저는 우리 진흥원 우리 가족들한테 그러는데 여러분 앞으로 진짜 할 일이 더 많을 거다. 뭐 저는 곧 나가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저기 뭐 원예 치유, 농업 치유, 해양 치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럼 마찬가지라고. 그동안에 너무 물질에 너무 치중했다고 이거 몇 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시간이 요 사실 저희 지금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같이 치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유발 하라리 여러분 책 많이 보셨을 텐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거기에 보면 뭐 제 눈에는 그런 거 더 중요시하게 당연히 보이는데 지금 뭐 국가적으로나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성장 아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의식적인 암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투자는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농업 치유도 그렇고 해양 치유를 같이 하고 그러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인데 이제 UNSDN인가요? 행복지수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 수명 이런 거는 10등 안에 들어가고 GDP 이런 거는 20등 안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근데 이 행복지수 보면 요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62등이에요. 우리 자살률 이런 거는 뭐 압도적으로 1등이고 청소년 불행 이런 거는 더 오르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낮은 거가 뭐 소셜 캐피틀이라고 그러는 건데 공동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이 특히 많아. 이런 거는 거의 꼴등 수준이거든요. 이거 뭐 우리가 저기 빨리 성장하려고 서로 경쟁시키고 그러다가 나온 거가 그거거든요. 저희 이제 국제적으로 녹화 이런 거 잘했다고 뭐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이거가 이제 그런 개념에서 산림복지라는 게 나오고요. 저희가 그러면 잘 아시는 휴양림은 1988년도에 조성이 됐고 법에 이제 제가 사람보임당 그렇고 2011년도에 교육활성화법 2015년도에 복지진흥에 관한 법,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 진흥원이 설립되고요. 산림복지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래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또 산림 레포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휴양, 치료, 복지 협회도 있다는데 이제 좀 우리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산림복지가 그러면 농업계통에 계신 분들은 동물복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우리 산림을 복지 자원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이제 동물복지는 동물의 복지인데 그런 적이라면 영어적인 어법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어려운데 나 이거 많이 쓰면 뭐 되는 거라고 봐요. 치유 복지 효과는 뭐 스트레스 호르몬 뭐 이런 연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넬파, 발파 뭐 특히 이쪽에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 이런 거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저희 산림 치유의 현재 뭐 농업 치유도 비쌀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도전 과제는 이런 에비던스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독일 같은 데는 산림 체험 이런 거 하면 의료보험 적용된다고 해요. 좀 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게 하는 이런 에비던스를 많이 확보하는 거가 제일 숙제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본원이 있고 치유원, 숲체원 7군데 있고
저쪽에 어디 좀 산림복지개발센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소속기관으로서 그런 그 연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예요. 일반 복지에서 쓰는 개념을 저희도 한번 그 도입을 한 거고, 요거가 요 앞쪽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쨌든 저기 이제 우리 수태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인디언들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아이를 가지면 바로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대화한대요. 아기 때서부터 그렇게 큰 아이들이니까 인디언 사회가 그런 그 삶이 됐을 거고요. 우리 유아숲 체험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아숲 지도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6,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은 잘 아시죠? 그 침묵의 레이첼 카슨이 쓴 책이 이제 센스 오브 원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가슴에 와닿던 것이 자연을 느끼는 것은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그 식물 분류학 외우기만 해가지고 비 맞았어요. 그래도 수목학은 외우기만 하니까 C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무 자료도 쓸모없어요. 숲 읽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름을 지을 때 그 식물이나 이런 거에 특성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느끼는 거를 좀 배워야 되고요. 그 책에 보면은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숲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아이들이 훨씬 자연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배우려는 거예요. 애들은 학원 좀 보내지 마세요. 지금 저기 인공지능의 IQ가 만이래요. 걔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자연을 느끼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도 우리 이제 뭐 어떻게 게임 중독이니요. 그래서 우리 산림교육, 숲체험은 특히 산림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산림 레포츠, 우리 춘천 숲체험 같은 경우에 주로 산림 레포츠 중심으로 하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치매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소속기관에서 이제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어쨌든 그 수목장님이 이제 양평에 있고 우리 부여에 기억예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많이들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는데 이 설치하는 데 계신 분들은 이게 좀 아직도 좀 혐오 시설적인 점이 있어서 작년에 올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의료진들, 자원봉사들, 공무원들 엄청 고생해가지고 숲케어 지원 사업 이런 것 좀 했고요. 그분들 이렇게 그 효과적이라는 거고 우리 산림 쪽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이제 금년도에 4만 명 이렇게 해서 주로 그 소외계층 중심으로 이런 거 하고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농업치유에도 이런 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산림치유 지도사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꽤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000명 정도 이런 복지 전문가들이 등록을 저희 발급이 되고요. 또 저희는 이제 우리 소속기관은 이제 뭐 국가적인 이슈가 되는 분들 고객들 모셔서 프로그램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동반 상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한 700몇 개 정도 되는 이게 한 5년 차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을 하고 그 교육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할 거고요. 4차 산업은 사실은 이거 하면서 좀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어쩔 수는 없다고 봅니다. 4차 산업 그 주요 기술을 쓸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중에 가면 이게 조금 뭐랄까 이게 절충하는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한 저기 중에 숲길 연결망 구축 사업이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산 등산할 적에도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이거 같은 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약주만 하고 갈게요. 우리 10월 25일서부터 28일까지 그 숙박 건강 국제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오프라인은 우리 대선 수체험을 이렇게 하는데 좀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좀 등록비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좀 관심 있으면 그 밑에 홈페이지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은 그 외국 사례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것도 특히 조선 유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 철학적인 측면이 큰데 우리 거를 좀 더 많이 찾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저 책에서 이렇게 본 것 중에 한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숲은 우리의 좋은 벗이고 훌륭한 병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복권상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살림치유하고 치유농업하고 계속 이와 관련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좀 같이 좀 연계해가지고 어제 농산 어촌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실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세상의 흐름 중에 하나는 통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16군데 소속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관련 그 치유, 농업, 또 우리 임업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관광도 마찬가지고 연계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그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와가지고 저희 소속기관에서만 쭉 있을 수는 없거든요. 같이 당연히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시너지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